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숨을 쉬기조차 힘들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심지어 구역질까지 나는 이 끔찍한 고통.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내 몸속에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산통과 맞먹는다는 인류 최악의 고통 중 하나,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요로결석의 씨앗이 바로 땀을 뻘뻘 흘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만들어져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터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몸속에 소리 없이 자라나는 돌덩이, 요로결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평생 이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몸속의 수분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소변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소변량이 줄어들면 소변 속에 녹아있던 각종 노폐물과 결석을 만드는 성분들의 농도가 아주 진해집니다. 마치 찌개를 오래 끓이면 국물이 졸아들어 짜고 걸쭉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진해진 소변 속 성분들은 서로 뭉치고 엉겨붙으면서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들이 여름 내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머물면서 점점 크기를 키워 단단한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위가 절정인 한여름에 결석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크기가 커져 통증을 유발하는 시기인 9월이나 10월에 요로결석 환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겨울철과 비교하면 여름철에 무려 3배나 더 많이 생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은 결석이 자라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요로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즉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거치는 모든 길을 말합니다. 이 통로 어디에 돌이 생기느냐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으로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한 번 생기면 다시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환자 5명 중 1명은 5년 안에 또다시 이 고통을 겪게 되고 10년 안에는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재발을 경험합니다. 한 번 돌을 빼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흔하게 겪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은 주로 요관결석일 때 나타납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돌이 좁은 요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꽉 막히게 되면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신장이 퉁퉁 붓고 요관이 경련을 일으켜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열이 나거나 구토를 동반한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소변이 막힌 상태에서 세균 감염까지 일어나 급성 신우신염이나 요로폐쇄증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자칫 생명까지 위협하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돌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기가 5mm 이하로 아주 작은 요관결석은 약 70% 정도가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5에서 10mm 사이의 결석도 3040% 정도는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돌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돌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결석이나 재발 가능성을 꼼꼼하게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요로결석을 평생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배출되는 소변량이 약 2에서 2.5리터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물을 수시로 넉넉하게 마셔주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고 소변이 흐르는 속도도 빨라져서 결석 성분들이 서로 뭉치기 전에 몸 밖으로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맹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미료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탄산수나 생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띄워 드시는 것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레몬, 라임,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주고 결석을 만드는 수산칼슘이나 요산이 돌로 뭉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훌륭한 방어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녹차를 마셔도 수분 섭취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나 차는 물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우리가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게 만듭니다. 결국 탈수를 유발해 결석이 생기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홍차처럼 수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진한 차를 물처럼 벌컥벌컥 드시면 소변 속에 수산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오히려 돌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당분이 없는 아메리카노나 연하게 우려낸 녹차를 하루 한두 잔 정도 가볍게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로 음료는 어떨까요? 설탕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콜라 종류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은 여러 연구를 통해 요로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피로를 풀겠다고 드시는 에너지 음료는 더욱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나트륨, 당분, 각종 첨가물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깁니다. 예전에 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다면 이런 음료들은 습관적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도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밥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이 바로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석이 아주 잘 뭉치게 됩니다. 젓갈이나 찌개 국물 같은 짠 음식은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고기에는 요산과 칼슘, 수산이 많고 결석을 막아주는 구연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고기 위주의 식사는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 돌이 생기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로 결석의 주성분이 칼슘이라고 해서 멸치나 우유 같은 칼슘 음식을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칼슘 섭취를 확 줄여버리면 결석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적당한 칼슘을 섭취하면 장 안에서 이 칼슘이 결석을 만드는 수산 성분과 미리 꽉 껴안고 몸 밖으로 대변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칼슘을 안 먹으면 홀로 남은 수산 성분이 장에서 몸속으로 쑥쑥 흡수된 뒤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신장에 있는 칼슘과 만나 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하루에 우유 한두 잔이나 멸치, 반찬 등으로 적당량의 칼슘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시금치, 견과류인 아몬드나 땅콩, 호두, 그리고 잣, 딸기, 초콜릿, 코코아 등에는 수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니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활동량이 너무 적으면 결석 위험이 커집니다. 가벼운 걷기, 산책 등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름철에 땀을 비 오듯 쏟을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오니 운동 전후로는 반드시 물을 챙겨 드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은 요로 결석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뱃살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100세 시대 전신 건강은 물론이고 요로 결석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결석으로 한 번이라도 고생하셨던 분이라면 물만 많이 마시면 되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예방법과 정기적인 검사 주기를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건강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행복천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